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이 아닌 제주에 와 있습니다. 어제 배를 타고 제주에 왔는데요. 제주에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제가 여행을 올 때마다 항상 한 가방은 책입니다. 루틴을 깨지 않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착함, 그다음에 선함, 호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착함과 선함과 호의,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착함, 선함, 호의 거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차이를 조금 공부해 봤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착함에 대해서, 착함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착함은 이전과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중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중심이고 외부 기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많이 소진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런데 선함은 어떤 걸까요? 선함은 옳고 바른 방향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건 자기 기준에서 나오고요. 내면 중심이면서 가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함과 선함이 비슷한 것 같지만, 중심이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균형을 지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하죠.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세뇌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착한 사람은 이게 싫은 거예요. 싫지만 웃으면서 합니다. 음. 근데 그거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소진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선한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고 선함은 옳음을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희가 방문 요양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은 요양사 선생님에게 어, 어떨 때 무리한 업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사 선생님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 착한 요양사 선생님은 이게 무리한 요구임을 아시지만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드립니다. 싫지만 웃으면서. 그러나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선한 요양사 선생님은 더 좋은 케어를 위해서 어르신에게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갈등이 생겨서 이 설득을 하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선택합니다. 왜? 나의 전문성과 책임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이런 선한 요양사 선생님을 조금 어떻게 보면 까칠하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멀리 내다보면 오히려 선한 요양사일 수도 있고요. 착한 요양사 선생님은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그 어르신을 평생 동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요양사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착한 것보단 선함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착함은 순간의 평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선함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죠.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세네카의 행복한 삶이란 글에서 호의가 나오는데요. 큰 대제목은 늘 베풀 기회가 있다입니다.
거기서 작은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의는 땅에 묻어둔 보물처럼 다루어야만 한다. 오직 필요할 때만 파내라. 자연은 우리에게 타인을 도우라고 했다.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겐 늘 친절함을 베풀 기회가 있다. 여기서 호의는 무엇일까요? 호의는 좋을 호, 뜻의라는 한자를 가지고 상대에게 좋은 마음입니다. 행동 이전의 마음의 방향인 거죠. 상대를 위한 마음이지만 나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착함과 선함 중에선 선함이 조금 더 같은 결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호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잘해주는 것,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호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호의라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무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호의는 어떤 걸까요? 진짜 호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줄 수 있는 것. 그게 호의라고 합니다. 나의, 그럼 이런 호의, 죄송합니다. 그럼 나의 이런 호의 상태가, 이런 호의를 주려고 하면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나의 상태는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건강해야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부정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훨씬 더 마음이 작아지죠. 그래서 순수한 호의를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의가 무너지는 순간은 어떨 때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요. 기대가 생길 때, 그 다음 서운함이 쌓일 때, 왜 나만 이러는 마음이 들 때, 그때부터는 그건 호의가 아니라 거래나 희생으로 변한다는 거죠. 호의의 본질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럴 때가 아주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건강한 선함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착한 컴플렉스 속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이 선함의 경계 기준이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 한계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선함의 그것일까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베푸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모두의 마음 안에는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하면 나 자신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응원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저 자신을 매우 응원하고 있거든요. 나와 여러분을 함께 응원합니다.